1890년 가난하고 미개한 은둔의 왕국 조선. 하지만 그 땅에서 희망을 본 한 사람. 조선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군사적 또는 통상적 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영권을 발휘하는 극동의 영적 강대국이 되어 이후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에까지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은둔의 왕국,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뒤로하고 26의 꽃다운 나이에 미지의 땅에 발을 디딘 선교사. 그는 평양과 그 일대에 1000여 개의 교회, 300여 개의 학교를 세운 평양 선교의 개척자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엔 사무엘 마펫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1935년 평양 주민들이 헌금을 모아 평양신학교 안에 세웠던 기념관을 재건한 것이죠.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말을 타고 평양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펫 선교사. 험난한 여정 중에 그의 눈에 비친 평양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평양은 부도덕이 뱅배한 불의한 도시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그 도시에 관해 알게 된 것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저의 특권이 된다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접근하기도 힘들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 사무엘 마펫 선교사는 이 어둠의 도시를 선교의 근거지로 품었습니다. 1866년 평양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가 피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도 여행 중 벽이 온통 성경책으로 도배된 주막에서 숙박하게 된 마펫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을 주었던 주막 주인 최치량은 그 후 사무엘 마펫 선교사의 가장 가까운 선교 동역자가 됐고,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뱉던 병졸 박춘권도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는 평양 널다리골에 기와집 한 채를 사들여 예배처소로 삼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평안도, 황해도에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마펫 선교사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국 세계 선교 역사에서 기적과도 같은 평양 대부흥이 찾아왔죠. 평양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마펫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895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장터로 평양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피난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펫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한 어려움 속에서 이 선교사의 진가 혹은 선교사의 그런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거죠. 어둠의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기까지 사무엘 마펫 선교사의 걸음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던 불량배 이기풍은 회심하여 목사가 되고 훗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가르치고 영향을 주었던 조선인들은 모두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들이 됐습니다. 그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고 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의 교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19년 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키고 성경 과목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만은 가르쳐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그는 신사참배를 하고서라도 학교를 운영하자는 교직원들의 의견을 만류하고 모든 학교를 자진 폐교했습니다. 일제의 암살 위협에 시달린 사무엘 마페 선교사. 미국으로 잠시 떠나며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1939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어서도 한국 땅에 묻히고 싶었던 그의 유언대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안장된 사무엘 마페 선교사. 그는 한국 이름 마포사멸이라는 그 뜻처럼 자신의 삶 자체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십자가의 도 외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세게 결심했다.